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여성의 이름은 하난. 1930년대에 레바논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산 여성입니다. 물론 중동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이 레바논이란 아랍 국가가 우리에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사진 속 여성이 그저 평범한 외국인처럼만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아주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하난이 무난하게 10대 시절을 보내고 20살이 되던 해 같은 레바논 출신의 한 부유한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파룩 몬수르. 결혼 후에 하난은 남편의 성을 따라 하난 몬수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 부부 생활은 남부러울 것 없었고요.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드디어 2명의 딸도 낳게 되는데요. 하나는 레일라, 하나는 갈라레. 하나는 가족과 함께 그저 오랫동안 행복해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난이 둘째 딸 갈라레를 낳고는 시름시름 앓더니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심각한 심장병 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의사는 그녀에게 앞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늘 대가족을 원했던 그녀였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니 의사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다시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대로 출산까지 이어진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테고 그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었는데요. 하나는 사실상 의사의 조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셋째를 출산하겠다고 주장했고 드디어 10달이 지나 해산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며 산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는 무사히 3번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렇게 1962년 막내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출산 이후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이듬해인 1963년에는 병세가 정말 최악에 치달았는데요. 이 무렵 그녀 역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남편 파룩을 불러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유언이라도 남기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조금 당혹스러워 보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내가 남긴 말은 여보, 난 곧 환생할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쩌면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자신이 환생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더라도 이 전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거라면서 남편 파룩은 아내가 너무 아파서 정신까지 이상해진 것 같다며 가엾게 여겼습니다. 사실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하난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죠. 36살이 된 하나는 중요한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자신의 친오빠가 살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하난이 수술을 앞두고 너무 간절한 마음에 첫째 딸 레일라와 통화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딸과의 통화를 포기한 하나는 만약 자신이 수술을 받다가 숨을 거두게 되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딸들에게 나눠주라는 부탁을 오빠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살아있는 하난 몬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새아이의 엄마는 수술 바로 다음 날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난 몬수르가 숨을 거둔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레바논의 한 동네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부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수잔 가넴. 수잔의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산통을 이겨내고 아이를 가슴에 안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산을 며칠 앞둔 얼마 전에 그녀가 꿨던 신기한 꿈이 영 기억에 남았는데요. 꿈속에서 약 한 40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당신에게 갈게요. 깨어나서도 너무도 선명했던 이 꿈. 아이를 낳기 직전이라 태봉은 아닌데 그 꿈은 도저히 쉽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돼버립니다. 당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었죠. 이후 수잔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태어난 지 16달쯤 되자 드디어 아이가 입을 떼더니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아빠, 밥, 아니, 응. 이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단어였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이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수잔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단어로 하나하나 표현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수잔이 집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놀다가 수화기에 대고 중얼중얼거립니다. 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구나 하는 모습이 귀여웠겠죠. 엄마가 잘 들어보니 안녕, 헬로, 안녕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옹알거림 때문에 뒤의 단어는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아이의 말을 들어봤더니 수잔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레일라. 안녕, 레일라. 엄마는 갸우뚱하게 됩니다. 주변에 레일라라는 이름의 가족이 없는데요. 엄마는 그저 아이가 어디서 말을 듣고 따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잔이 미처 2살이 되지 않았을 무렵 아이는 전보다 더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었고 부모와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단어들에 부모는 종종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레일라? 내 딸? 나, 하난. 수잔이 2살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그녀 입에서 언급하는 인물들이 많아졌습니다. 레일라, 갈라레, 그리고 파룩.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부모와 오빠, 친척까지 포함한 총 13명의 이름은 아이의 입에서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혹시 딸이 말하는 이 이름들이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부는 딸이 언급한 이름들을 백방으로 찾아 헤매게 되죠. 사실 겨우 2살배기 딸이 언급한 이 이름만 가지고 사람을 찾는다는 건 모래사막에서 진주를 찾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부부는 왜인지 모르게 그들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난의 남편 파룩 몬수르가 지인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내 이름과 딸들의 이름을 알고 자신을 하난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다고? 문득 파룩은 아내가 죽기 2년 전 자신에게 남겼던 믿지 못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헤이.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딸들을 데리고 수잔의 집에 방문하기로 하죠.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하난의 가족과 2~3살 아이인 수잔. 사실 처음에 가족들은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혹여 죽은 엄마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장난치는 걸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수자는 몬수르 가족들 앞에 오더니 한 명 한 명 손으로 짚으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레일라, 갈라레, 파룩. 이 세 사람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며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죠. 그런데 수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옹알거림과 함께 다른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조셉, 아흐메드, 엘리, 노아. 옹알거림이 계속 멈추지 않은 채 아이가 이번에는 이 두 딸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말하는데요. 옛날, 수술 전에, 오빤, 보석, 있어요? 엄마 하나니 수술 직전 남긴 유언. 오로지 몬수르 가족들만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보석들을 내 딸들에게 주라고. 두 아이는 놀라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잔이 갑자기 종이를 가지고 오더니 무언가를 휘갈겼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려서 글을 읽고 쓸 나이는 전혀 아니었는데요.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적은 것은 7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몬수르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했습니다. 물론 뒤에 2자리는 바뀌어 있긴 했지만 숫자는 동일했던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잔의 현생 엄마, 아빠 또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몬수르 가족은 정말 엄마 하나니 환생한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잔이 5살이 되었고 수잔과 파룩의 사이는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파룩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를 걸어서 그와 다정하게 통화를 했고요. 간혹 만남이 허락될 때면 그의 무릎에 앉아서 쉬고는 했습니다. 이후 수잔은 25살이 될 때까지 여전히 죽은 하난의 남편 파룩과 연락을 이어가며 수잔이 아닌 하난의 마음으로 그를 향한 애틋함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룩 또한 어린 수잔을 죽은 아내의 환생이라고 굳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추후 인터뷰에 따르면 어린 수잔이 오로지 하난만이 알 수 있었던 것들을 너무도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생전 하난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파룩은 말합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왼쪽이 하난 몬수르, 그리고 오른쪽이 성장한 수잔 가넴입니다. 열흘을 사이에 두고 사망과 탄생을 겪었던 이 두 여성의 얼굴은 묘하게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난 몬수르가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정말 수잔 가넴으로 환생했던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그저 우연의 일치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